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아시아의 환율 전쟁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환율 전쟁은 1차 동아시아 환율 전쟁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엔화의 대폭 증액 평가제라 흔히들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고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위안화를 연 3일 평가제를 하면서 제2차 동아시아 환율 전쟁이 지금 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1차 환율 전쟁인 엔화 가치 폭락 사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는 2012년 중반 이후에 바로 이렇게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가 폭락한다고 하는 것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엔달러 환율, 파란색의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축인데 한 70한 4, 5엔대에서 이쪽에 70한 한 7, 8엔대에서 지금 125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는 그만큼 절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원화는 뭐 거의 변동이 없네요. 절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은 뭐냐면 원백엔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원백엔 환율이 한 1,500원대에서 930엔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약 한 원화가 그 기간 동안에 엔화에 대해서 55% 정도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한국의 그 주력 수출 제품들 전자전기라든지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같은 6대 주력 수출 제품들이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은 5년에 97년 금융위기 전에도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30% 절상이 되었습니다. 30% 절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상이 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때는 경상수 적자기였는데 95년에 80억 달러 적자에서 96년에 230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가 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됩니다. 요거 이제 경상수지는 이쪽입니다. 우측인데 230억 달러까지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97년에 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위기 전에도 보면은 그때도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47%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역시 그때는 경상수지 흑자인데 2004년에 323억 달러 흑자였던 것이 2008년 1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33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2008년도 위기가 왔는데 다행스럽게 한미 통화 사업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가까스로. 그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323억 달러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흑자폭이었는데 이것이 적자로 돌아서는데 불과 한 3년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만큼 이렇게 원엔 환율 하락 이게 엄청난 핵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상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황행 흑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인데 국내 투자나 소비가 워낙 안 돼서 우리나라는 수입의 한 70%가 중간재나 원자재인데 중간재 원자재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중간재 원자재를 수입해 올 필요가 없어서 수입 증가율은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나는 흑자,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불황형 흑자인데 만약 이것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한 2, 3년 내에 금방 이렇게 적자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시 또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저성장이 대표 수출은 금년 들어서 지금 8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고요. 이번 8월 들어서는 더구나 마이너스 폭이 커져가지고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14.4%나 엄청난 마이너스 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다시 위안화가 이렇게 연 3일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연 3일 11일 12, 13에서 4.6%나 이렇게 큰 폭으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 절하가 되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중국은 그동안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절상을 해왔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12년, 14년 절상을 해온 이유는 중국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운이 좀 그야말로 이제 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달러화가 있고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기축통화로 가져가자 하는 이런 그 야심을 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위안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유해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위안화를 많이 보유하고 사용하려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갖고 있다가 손해를 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그런 야심하에서 위안화를 절하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상시켜 왔습니다. 환율을 떨어뜨려 왔죠. 절상시켜 왔는데 그 결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또 성장률도 추락하는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중국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그만큼 이게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거의 그냥 지금 적어도 현재는 뭐 더 이상 이제 고집하지 않고 환율 이렇게 큰 폭으로 평가 절하를 해서 일단 경제부터 살려야겠다 이런 다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엔화 때문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다시 또 위안화까지 이렇게 통화전쟁이 이것이 이제 대일에 다시 말하면 2차 동아시아 통화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위안화 평가절하 배경 이렇게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린 떨어집니다. 종래 보통 한 10% 성장을 해왔었는데 2012년부터 7%로 떨어지고 금년에는 이제 1, 2분기에 7%인데 아마 하반기에는 7%도 안 될 걸로 거의 대부분 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수출 증가율도 과거에는 보통 한 30% 정도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제는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기록한 상황까지 되고 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중국의 주가도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이런 걸 배경 도저히 얘는 경제가 더 이상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고평가를 가져가다가는 도저히 경제가 견디지 못하겠다. 특히 그 과거 10% 할 당시에 지난 30년 동안 2011년까지 평균 10%인데 30년 동안 10% 성장을 하면서 해왔던 엄청난 투자들이 성장률이 7%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과잉 투자가 되어서 이 과잉 투자 부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금융 기업 부실 더 나아가서 금융 부실로 확대가 되는 상황을 중국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 위안화가 대충 지금 국제통화기금은 지금 현재 절상을 시켜왔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해서 지금 아마 이제 4.6% 절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 정도 더 추가 절할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에 4.6% 절하고 좀 뜸을 들였다가 하반기 경제 동향을 봐서 다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5% 정도를 더 절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금리를 낮추고 지급 준비를 낮추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환율까지 절했는데도 결과적으로 30년 동안 쌓여왔던 고성장 기간 쌓였던 그런 과잉 투자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구조조정을 하려 그러면 또 기업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금융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금리나 환율에 의존한 정책이 성공하기 상당히 힘든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 아마 이걸 결국은 금년 말에 내년 초에 5% 더 절하를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2017년 정도의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심할 경우에는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금 6.2에서 6.4까지 갔거든요. 근데 6.6 정도까지는 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영향이 바로 이제 벌써 이제 수출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에 지금까지 이거는 엔화 절하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더 보태져 가지고 위안화까지 절하가 되면 현재 여러 분석들이 위안화가 10% 절하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한 6%, 성장은 한 2.45%
성장률이 하락할 걸로 생각해요. 그럼 성장률이 내년에 성장률이 예컨대 3% 전망이 된다 하더라도 이 2%가 넘게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성장률은 그냥 잘해야 1% 됩니다. 이제 상당히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뭐 3%가 안 되고 금년에 한 2.5% 내외 될 것을 가지고 전망하고 있는데 2016년이나 17년은 더욱더 어려운 그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가세해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거의 1997년을 연상하게 합니다. 97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4년도에 4년 1월에 사실은 중국 경제가 1984년도에 개방을 했지만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은 94년 1월 달에 그야말로 개방 10년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위안화를 달러당 5.8에서 8.7까지 대폭적으로 절하를 시킵니다. 이 대폭적인 절하에 깜짝 놀란 일본이 바로 또 그 이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금리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있으면서 일본에서 위안화를 95년부터 대폭적으로 절하를 합니다. 중국이 이런 대폭적인 평가 절하에 이렇게 동반 절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일본은 절하를 했는데 한국은 큰 절하를 했지만 큰 폭으로 여기에 부응할 정도 절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고평가되면서 97년에 위기가 왔거든요. 지금이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옛날에 2008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위안화 절하는 아니었지만은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2008년에 위기가 와서 다행히 미국이 통화 사업을 체결해 줌으로써 부족한 외환 위기를 당하지를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똑같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또 평가 절하하고 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으면서 엔화는 약세, 아베노미스 약세가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고 또 97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2017년도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도 총선이 있는데 정말 국가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만 정치 쪽으로만 휩쓸리면은 우리는 이런 97년 상황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